이거 좀 들어야 돼. 이거하고 이거 이쪽에 내가 됐지. 시작할까요? 할까요? 네. 일요일 아침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정론관에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본 의원실에서 1년 8개월 시간을 끌면서 정보 공개, 수사자료 정보 공개 소송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이 정보 세 가지 중에 수사자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문 대통령 아드님 문준용 씨 관련된 자료인데요. 문준용 본인의 반대로 이 자료를 검찰이 공개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본인은 이 대법원의 수사자료 공개 판결이 나자마자 자기도 찬성한다. 정보 공개 판결은 자기도 찬성한다. 그래 놓고 저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럴 리가 없다. 이게 본인 그 문서기 때문에 본인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거쳐야 되는 자료인데 본인이 거부 안 했으면 당연히 검찰이 줘도 무방한 건데 저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12월 1일 날 우리가 법원에 가기 전에 남부지검에 이 수사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각 정보 공개 안 해주겠다 기각 나오는데 이 기각 결정 사유에 보면 문 XX가 이 XX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문모 씨라고 그럴게요. 문모 씨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이 바로 결정 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모 씨가 누구냐? 파슨스 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 자료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문모 및 미국 파슨스 스쿨 관계자가 작성한 서류인 점.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관계가 됩니다. 민주당이 고발인이고 제가 피고발인이고. 근데 이 사건의 주제는 문준용 씨 관련 그 특혜 채용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모 씨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이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이 이렇게 검찰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문준용 씨가 이 수사 자료 공개를 막은 겁니다. 본인이 막아놓고 저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조국의 위성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모 씨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느냐? 문준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읽어드렸지만 파슨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모 씨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확인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문모 씨 개인한테. 정보공개법 11조에 보면 여기 있네요. 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이 관련된 3자 이 사건의 경우는 문준용 씨가 3자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발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준용 본인이 날 고소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문준영 씨가 3자인데 지체 없이 통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문준영 씨에게 지체 없이 통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요구하지 않는다.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준영 씨가 정보 공개를 반대 안 했다면 아까 제가 1년 8개월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간의 소모적인 소송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단계는 소송되기 전입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하면 그분이 요즘 뭐 페이스북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거의 조국처럼 날리던데 또 자기가 뭐 자기는 반대한 적 없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모 씨가 문 씨 아닙니까? 문 씨. 이 사건에 관련된 문 씨가 뭐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분과 이 문준영 씨 본인 그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한 거냐 본인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권의 핵심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이 뭐 자료 공개되면 자기들만 불편해지니까 부담되니까 정권에 부담 주지 말자. 알아서 겼다. 참고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그 전 검찰 때입니다. 제가 그분도 문씨네. 근데 아무튼 그분 이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상식 이하의 발언이어가지고 제가 검찰 결정서를 짜집기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짜집기의 뜻을 잘 모르나. 짜집기는 조작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무혐의 결론 난 그 페이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짜집기 했다면, 짜집기 조작을 했다면 제가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예요.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글 보면 제가 검찰 결정서를 짜집기 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근거를. 문준영 씨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공문서 위조했다는 심각한 모독,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한테 공개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정말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아들의 톡톡한 기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